안녕하세요. JB 반려견 행동교육센터입니다.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초기 사회화란 개가 다양한 환경과 사람, 다른 동물들과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동물은 태어나고 나서 몇 개월 동안 사회화 민감기라는 중요한 발달 시기를 거치는데 개는 일반적으로 생후 3주에서 12주 사이입니다. 이 시기에 사람, 다른 개, 소리, 환경 등을 안전한 존재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두려운 대상으로 인식할지가 결정됩니다.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하지 못한다면 처음 겪는 대상에 대해 강한 두려움을 느끼거나 상황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 모든 것을 제멋대로 판단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적절한 시기와 올바른 방법으로 초기 사회화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올바른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실험이 있는데요. 파블로프의 실험에서 개는 먹이를 먹는 동안 반사적으로 침을 흘립니다. 이때 침을 흘리는 반응은 학습이나 교육 없이도 발생하기 때문에 무의식적 생리 반응이자 선천적 반응이라 합니다. 여기서 먹이 자극은 무조건 자극이고 침이 흐르는 반응은 무조건 반응입니다. 종소리는 처음에 아무 반응도 없는 중립 자극이지만 먹이와 함께 반복하면 종소리만 들어도 침을 흘리는 조건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고전적 조건 형성이란 두 개의 자극이 하나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패턴을 가집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도 고전적 조건 형성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크레이트를 자동차 이동과 연결하고 자동차는 멀미라는 불쾌한 경험과 연결되면서 크레이트 자체가 부정적 자극이 됩니다. 둘째로 병원 방문 시 주사나 검사의 불편함과 낯선 환경 때문에 병원과 관련된 모든 요소에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연관학습 때문에 크레이트만 봐도 도망치고 숨는 회피 행동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잘못된 연관을 바로잡는 방법은 또 다른 연관으로 다시 고전적 조건 형성을 하는 것입니다. 행동을 수정하기 전에 먼저 동물을 이해하는 놀이를 해보겠습니다. 행동 형성이란 복잡한 행동은 한 번에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작은 단계부터 차근차근 목표 행동에 가까워지도록 교육하는 방법으로 작은 성공을 반복하며 행동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게임에서 동물 역할은 최종 행동을 마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강화물을 얻는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상을 통해 어떤 행동이 맞는지 스스로 배우고 점점 목표 행동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동물마다 성격, 신체 능력, 이전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시작 단계도 다르며 따라서 먼저 테스트해보고 현재 가능한 행동 수준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최종 행동까지 가기 위해선 매개 단계라고 하는 중간 단계 행동들이 필요합니다. 행동 형성을 할 때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빨리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몇 번 성공했다고 완전히 배운 게 아니기에 10번 중 8에서 9번 성공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단계를 건너뛰는 것입니다. 갑자기 너무 어려운 행동을 요구하면 실패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세분화된 중간 단계를 넣는다면 실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단계를 너무 오래 반복하는 것 또한 실패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조심스럽게만 진행하면 학습이 느려지고 흥미 저하되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에 다음 단계 계획을 세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행동 형성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견주와 코치 역할은 동물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해야 할 목표 행동을 정하고 세부 행동과 단계마다 강화해야 할 행동을 정합니다. 동물 역할이 손에 가까이 다가오면 좋아를 외치고 바로 간식을 주며 강화해줍니다. 동물 역할을 하는 사람이 손에 가까이 오면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 싶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단계로 견주는 간식을 한 손에 쥐고 살짝 오므린 다음 동물 역할이 코로 손을 건드리면 전 단계와 똑같이 강화를 해줍니다. 5회 이상 이 행동을 했을 때 마지막 단계인 손을 터치하는 순간 좋아를 외치고 바로 간식을 주며 강화하면 동물 역할을 하는 사람이 손바닥에 손을 올리면 보상받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목표 행동이 끝나고 나서 서로의 역할이 어땠는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기에서 역조건 형성은 약화시키고자 하는 행동과 상반되는 행동을 강화해서 새로운 조건을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가 좋아하는 무언가와 연관짓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탈감각화와 역조건 형성의 과정을 보면 먼저 개가 쉽게 다가가 먹을 수 있도록 우선 크레이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먹이를 둡니다. 그리고 며칠에 걸쳐 조금씩 먹이 위치를 크레이트 가까이로 옮기며 결국 크레이트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진행합니다. 체계적 탈감각화는 이처럼 멀리서부터 시작해 가까이로 접근하는 단계적 접근 방법입니다. 탈감각화와 역조건 형성을 함께 사용하면 한 가지 방법만 쓸 때보다 효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강화는 행동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는 과정입니다. 게임에서 사용했던 간식이 강화입니다. 동물이 원하는 것을 더해주어 행동을 늘리는 방식을 양성 강화라 하고 싫어하는 것을 제거해서 행동을 늘리는 방식을 음성 강화라고 합니다. 반면 벌은 행동 가능성을 낮추는 과정입니다. 동물이 싫어하는 것을 더해주어 행동을 줄이는 방식을 양성벌이라 하고 원하는 것을 제거해서 행동을 줄이는 방식을 음성벌이라고 합니다. 이때 음성 강화와 양성벌은 동물 복지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동물을 교육시킬 때 한 번에 원하는 목표 행동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연속적 접근은 교육할 수 있는 행동부터 시작해서 차츰차츰 목표 행동에 가까운 행동을 단계별로 교육해 나가는 것이며 점진적 단계를 통해 그 행동을 형성합니다. 역행동 연결하기는 제일 먼저 마지막 동작을 배우고 그 다음 끝에서 두 번째 동작을 배운 뒤 둘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를 사용하면 순서가 있는 행동을 더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동물의 행동을 성공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세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로 보상을 주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추어야 합니다. 둘째로 행동 요구나 신호를 줄 때는 일관성 있고 명확해야 합니다. 셋째로 올바른 비율의 강화를 제공해야 합니다. 타이밍에 관련된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타이밍 테스트 게임! 이 게임은 동물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거나 다른 이유로 제때 보상하기 어려운 보호자분들께 추천드립니다. 타이밍 테스트 게임은 연결 자극을 연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결 자극은 올바른 행동과 먹이 보상 간의 시간차를 이어주는 신호입니다. 즉, 고전적 조건 형성을 위해 새로운 소리와 먹이를 짝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임 진행 방식은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이 공을 떨어뜨리면 공이 바닥에 닿는 순간 클리커를 누르면 됩니다. 공이 떨어지는 촉도나 간격을 바꾸면서 난이도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 연습해봅니다. 우후! 충분히 연습한 뒤 실제 훈련에 적용해보세요. 변동 강화는 우리가 세운 목표나 동물의 수준에 따라 그 행동을 평균 2번, 3번, 4번, 5번 혹은 그 이상할 때마다 한 번씩 강화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평균을 말하는 것이지 정확히 두 번째나 세 번째마다 강화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변동 비율 강화는 동물이 그 행동을 완전히 배워서 지시를 받았을 때 100% 장담할 수 있게 되면 수준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그 행동이 언제 보상을 가져다 주는지 동물이 알 수 없도록 강화합니다. 정확히 몇 번마다 보상을 받는지 절대 알지 못하게 해야 행동을 매우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변동 비율 강화를 사용할 때는 낮은 비율로 시작하고 개가 계속 잘 따라온다면 평균보다 더 많은 행동수마다 강화하며 한 번에 80%에서 90% 정도 잘 해내면 변동 비율을 높입니다. 행동은 더 이상 강화되지 않으면 점차적으로 사라지는 속어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일정한 속도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초반에는 그 행동의 강도와 빈도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속어 폭발을 거칠 수 있습니다. 보상을 제거하는 것이므로 개의 문제 행동을 다룰 때는 행동이 일시적으로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자발적 회복은 과거에 강화받았던 행동이 강화가 없어도 갑자기 다시 나타나는 현상으로 생존을 위한 본능적 학습 체계입니다. 예를 들어 마을 떠돌이 개가 쓰레기통 ABC를 뒤지는 행동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개를 대할 때는 항상 속어 폭발과 자발적 회복 현상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본능 표류는 학습되어야 할 행동이 본능적인 행동과 충돌할 때 그 본능적인 행동으로 되돌아가려는 경향을 말합니다. 훈련할 때는 동물의 종 특성과 진화, 그리고 자연사를 고려해야 하며 가르치는 행동에 맞는 적절한 강화물도 선택해야 합니다. 귀속성은 특정 반응은 특정 강화물에 자연스럽게 속하는 관계에 있다는 의미로 심리학자 존 가르시아와 그의 연구진들이 붙인 이름입니다. 프리맥 원리는 발생 가능성이 높은 반응은 발생 가능성이 낮은 반응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화물이 반드시 먹이 보상이나 뼈 같은 것일 필요는 없으며 그 대신 동물이 더 하고 싶어하는 무언가가 강한 강화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배운 개념들을 실전에 적용해보겠습니다. 문제 행동은 산책 시 줄을 당기는 행동입니다. 문제 행동을 수정하기 전 반려견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는 동물이 보여주는 행동 요소들을 목록화한 에소그램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특정 자세와 상황을 연결하면 그 행동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며 반려견의 신호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산책을 하기 전 시선은 전방을 응시하고 입이 약간 벌어져 있으며 앞발은 유리문에 앞발을 뗀 상태입니다. 또한 무게중심은 몸을 앞으로 밀착되어 문 방향으로 관심이 집중된 모습을 보이며 밖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산책 중에는 보호자보다 앞쪽에 위치해 보호자보다 앞서 걷는 모습으로 보이며 리드줄은 팽팽하게 당겨지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꼬리는 위쪽으로 올라가 있고 보호자보다 앞서 이동하려는 행동이 돋보입니다. 수정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습관화는 동물이 무언가에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가르치는 학습의 가장 흔한 형태이며 홍수법과 탈감각화 2가지로 나뉩니다. 홍수법은 동물을 최대 강도의 자극에 노출시키는 방법입니다. 자극을 극단적으로 두려워할 때 이 방법을 쓰면 사실상 동물을 더 예민하게 만들고 같은 수준의 자극도 더 무서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탈감각화는 아주 약한 수준의 자극에서 시작해 익숙해지면 차츰차츰 강도를 높여나가는 방법입니다. 자극 수준을 충분히 체계적으로 증가시키지 않으면 이 역시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전적 역조건 형성입니다. 고전적으로 새로운 연관을 조건 형성하여 도망치거나 방어적 공격을 하는 개의 감정 상태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탈감각화와 병행하며 개가 시끄러운 소음을 무서워한다면 그 소음과 맛있는 간식을 연관짓게 가르치는 예시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조작적 역조건 형성입니다. 양립할 수 없는, 즉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대체 행동을 교육시키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효과적이며 우리한테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관건입니다. 예를 들어 길 건너 다른 개를 볼 때마다 짖으며 달려든다면 다른 개를 볼 때 우리를 쳐다보게 만든 뒤 복종 훈련을 연습시키는 것입니다. 대체 행동을 배우고 두텁게 여기려면 양성 강화를 사용해야 합니다.
벌을 사용하기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행동이 일어난 지 한참 지난 뒤에 벌을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벌은 개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할 때마다 즉시 연속 강화 계획에 따라 주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가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는 너무 약한 수준으로 벌을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벌은 개에게 잘못된 행동 대신 어떤 행동을 하면 되는지 가르쳐주지 못하며 신체적 손상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혐오 자극과 연관된 대상이나 장소, 그리고 사람에게까지 지나치게 예민해지거나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고통과 공격 반응은 수많은 혐오 자극 실험에서 다양한 동물에게 광범위하게 관찰되었습니다. 이러한 공격성은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이나 물건에까지 방향이 전환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벌은 겉으로 드러나는 개의 공격 신호를 억누를 뿐 내면에 있는 연관이나 감정 상태까지 다루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개가 아무런 경고 신호도 없이 갑자기 공격성을 드러내며 물 수도 있습니다. 수정하려는 행동 이외의 다른 행동들까지 억누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동물에게 나쁜 태도를 갖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앞서 배운 개념들을 바탕으로 올바른 산책을 하기 위한 해결 방법은 개가 보호자보다 앞서 나가지 않을 때 클리커를 사용해 조건 자극을 제시한 후 간식을 제공하여 고전적 조건 형성을 형성합니다. 또한 개가 보호자보다 앞서 나가지 않으면 간식을 제공하는 양성 강화를 사용하고 개가 앞으로 나가며 줄을 당길 경우에는 반대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전진 기회를 제거하는 음성벌을 적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개가 보호자보다 앞서 나가거나 앞서 나가지 않는 순간에 맞춰 정확한 타이밍으로 강화와 처벌을 제공해야 하며 일관성 있는 기준과 적절한 강화 비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후 개가 보호자보다 앞서 나가는 행동이 거의 나타나지 않게 되면 변동 비율 강화를 적용하여 행동이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합니다. 동물의 행동 수정 계획을 평가할 때는 8가지 요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는 보상과 벌의 정확한 타이밍입니다. 둘째는 명확한 기준 설정이며 셋째는 올바른 강화 비율입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단계별로 목표에 접근하는 행동 형성하기와 순서를 연결하는 행동 연결하기입니다. 셋째는 동물의 종 특성과 과거 경험에 대한 고려입니다. 마지막 7번째와 8번째는 확실한 동기부여와 일관성 있는 의사소통입니다. 이 요소들이 잘 맞아야 성공적인 교육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제비 반려견 행동교육센터였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수정 행동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